괜찮다고 웃었지만 노인들의 하루는 무너지고 있었다. 괜찮아요.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주변에 패 끼치기 싫어서, 혹은 스스로에게까지 괜찮다고 말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어서 그렇게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숨어 있다. 은퇴는 흔히 이제 쉬어도 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평생 일했으니 보상처럼 찾아오는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는 인생 이막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은퇴라면 더 그렇다. 일이 사라지면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도 같이 빠져나간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노인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은퇴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저축, 부동산부터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건 돈보다 생활의 붕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오늘 하루를 설명할 문장이 사라진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싫어도 출근했고, 회식이 귀찮아도 사람을 만났고, 월급날을 기다리며 버텼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더 힘들다. 이때 많은 노인들이 말한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싶어요.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사례 1.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없어졌더라고요. 63세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직함도 있었고 부하 직원도 많았다. 은퇴식 날에는 꽃다발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말했다. 이제 좀 쉬어야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첫 달은 좋았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녔다. 두 번째 달부터 슬슬 불안해졌다. 세 번째 달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다. 아내가 물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는 대답을 못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김 부장님이었는데 집에 있으니 그냥 아무개 아저씨였다.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갔다.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누가 나를 이름 불러줄 것인가? 하루를 설명할 역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방치가 된다. 사례 2. 연금은 있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70세 박 씨는 공무원 출신이다. 연금도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 점심은 혼자 먹고 저녁은 대충 때운다. 자식들은 다 바쁘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박 씨는 말했다. 돈이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숨이 막혀요. 그는 뒤늦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누군가는 그의 글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에 웃어줬다. 그제서야 박 씨는 말했다. 이제야 하루가 하루 같아요. 은퇴 후 삶에는 관계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강력한 관계망 속에서 살다가 은퇴와 동시에 그걸 한꺼번에 잃는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 공백을 개인에게 맡겨버린다. 은퇴 준비란 결국 관계의 재구성이다. 일 외에 만날 사람은 있는지, 정기적으로 나갈 공간이 있는지, 나를 역할로 불러주는 공동체가 있는지, 이걸 미리 만들어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 갑자기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 사례 3.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제 하루를 살렸어요.
68세 이 씨는 은퇴 후 우연히 아파트 경비 보조 일을 시작했다. 하루 4시간 주 3일이었다. 돈은 많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그 나이에 왜 일을 해요? 하지만 이 씨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입을 옷을 고르게 됐고 주민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줬다. 그는 말했다. 월급보다 그 인사가 더 좋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씨에게 일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봉사, 취미 모임의 운영, 강의, 돌봄, 지역활동. 어떤 형태든 내가 책임지는 역할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상태다. 기대가 사라지면 삶의 리듬도 같이 무너진다. 괜찮다는 말 뒤를 봐야 한다. 노인들은 잘 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웃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 끊어진 관계, 무너진 하루가 있다. 은퇴 준비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돈만이 아니라 삶의 형태 전체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설명할 문장, 내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역할. 그게 없다면 아무리 웃어도 하루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온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요즘 노인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마음먹기 나름이지.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와 몸 그리고 사회 구조가 동시에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봐도 은퇴는 인간에게 꽤 큰 스트레스 사건이다.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주요 생애 전환 사건 라이프 트랜지션으로 분류한다. 이혼, 사별, 실직과 같은 범주다. 그러니까 은퇴는 축하만 할 일이 아니라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뇌는 할 일이 없을 때 급격히 늙는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역할과 자극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전두엽, 계획하고 판단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전두엽을 쓴다. 시간 맞추고 문제 해결하고 사람 상대하고 결정 내린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자극이 확 줄어든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적 교류가 줄고 정기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그렇다. 이건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제 안 써도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전원을 내리는 셈이다. 인간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안정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통합감 대 절망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면 통합감,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면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 통합감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긴다. 내가 도움이 된 경험, 누군가 나를 찾았던 기억, 내 말이 의미 있었던 순간. 이게 쌓여야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었구나라는 감정이 생긴다. 은퇴 후 아무 역할이 없으면 이 감정을 만들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울증이 늘고 무기력이 깊어진다.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다. 돈은 있는데 불행한 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요즘은 과거보다 노인 빈곤만 있는 시대는 아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돈보다 관계와 역할이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돈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올리지 못한다. 대신 영향을 주는 건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지, 하루의 리듬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연금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그 허무함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욕구다. 은퇴 준비는 미리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온다. 은퇴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은퇴 후에 뭘 할지 생각만 하는 것, 책 몇 권 읽는 것, 막연히 취미 찾겠다는 계획. 이걸로는 부족하다. 은퇴 전부터 이미 일부를 살아봐야 한다. 주 1회라도 회사 밖 모임에 나가보고, 돈과 상관없는 역할을 맡아보고, 직함 없이도 나를 불러주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그래야 은퇴 후 충격이 줄어든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어야 한다. A 삶에서 B 삶으로 넘어가는 거지, A 삶에서 갑자기 공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하루는 무너지지 않는다. 대단할 필요 없다. 작아도 된다. 돈이 안 돼도 된다. 하지만 정기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들이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괜찮은 하루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만이 조용히 삶을 무너뜨릴 뿐이다.